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이 38년 전에 이날에 12.12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이 당시 실권을 장악해 가던 보안사 전두환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성화 육군참모총장 등을 체포하는 서울 시내 도심의 총격전이 벌어진 날입니다. 그때가 벌써 38년이 지났습니다. 세상 참 빠른데요. 자, 제가 내일 저녁에 별별 특강 제5강으로 당신의 정치적 열정은 정상입니까? 하는 주제로 강연을 갖습니다. 1부에서는 빗나간 정치적 열정의 폐단과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부에서는 정치 열정은 사회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부터 강릉까지 평창올림픽을 이유로 경강선 KTX가 놓아졌습니다. 과거 청량리역에서 원주를 거쳐서 또 태백선을 바꿔 타고 강릉까지 가려면 열댓 시간씩 걸렸고 요즘도 6, 7시간 걸릴 겁니다. 그래서 강릉까지 버스로 2시간인데 빨리 가면요. 실제로 2시간 좀 더 걸리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KTX가 놓아졌는데 KTX 시간이 1시간 40분이 걸린다 어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경강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서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겁니다. 그래서 경부선처럼 이 서울을 일제시대 표현으로 경으로 해서 서울과 강릉선이다 해서 경강선이라 이러는데 이제 이 경강이라는 표현 대신에 서강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가? 참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 중국식 표현을 쓰면 중국은 서울을 한성이라고 표기하니까 아직도요. 그럼 한강선이 됩니까? 자, 이름 좀 잘 지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요. 미국의 엄청난 압박도 들어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 중국이 산불 약속에 대해서 문 대통령 입으로 못을 박아라. 이런 압박도 들어오고 있고 사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해라. 이러면서 아주 오만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의 방중 직전에 석연찮은 이유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비우고 중동을 갔습니다. 한 달 전에 국방부 장관이 위문하고 온 중동에 있는 조그만한 한국 부대를 위문하러 간다. 자, 석연찮지요. 많이 석연찮습니다. 자, UAE에서 왕세자를 만나고 레바논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지만 UAE나 레바논과 무슨 현안이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더더욱이 가장 석연찮은 것은 가고 난 다음에 9일날 출발했는데 10일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북 접촉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중국과 한국 간의 미팅 이전에 북한에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이 한중회담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를 평창올림픽을 이유로 급진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그래서 우방이 미국과의 어떤 합의한 방식이 아니라 중국, 북한의 방식으로 현 북핵 위기를 마무리 지어 주겠다. 이런 뉘앙스의 접촉을 하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면서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제 TV조선에
놀라운 보도가 터졌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민의 이익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은밀한 대북 접촉을 한 경위에 대해서 이 정권이 국민 앞에 밝히지 못한다면 탄핵의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국인데요. 여기에서 한국이 북한을 몰래 만나서 북핵과 미사일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가는 해법에 대해서 우방과 외관상으로는 제재 압박을 하고 한편으로는 대화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물밑으로 돈이 거론되는 접촉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북핵과 미사일 위기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중대한 오판을 하게 만들면서 한마디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버티니까 이봐라 생기는 게 있고 결국 우리 페이스대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는 착시 현상을 북한에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대북 라인을 가동해서 북한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선 라인을 통해서 북측 고위급 인사에게 핵개발 중단입니다. 폐기가 아니라요. 동결을 의미합니다. 남북대화 재개 입장을 전달했는데 북측에서는 무려 80조 규모의 대가를 달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 사정에 정통한 인사를 만나 대북 접촉을 요청을 했고 북한에 자주 드나들며 고위층과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 인사는 선양으로 가서 북측 고위급 인사를 만났습니다. 자, 핵개발 중단 요구와 함께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의사를 전달하는데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있다면서 그 전제로 80조 원 규모의 자금과 물자 제공을 요구한 걸로 전해집니다. 북한의 지난해 GDP가 36조인 걸 감안하면 80조면 2년간의 GDP보다도 더 많은 돈인데요. 사실상 거부 의사가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둔 요구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딴 도발에도 계속 대화 재개를 모색해 왔는데요. 자, 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취임 때 여건만 되면 평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4억에서 5억 불을 보냈고요. 북한이 과거처럼 이 경수로 건설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개발 및 여타 더한 요구를 내어놓고 여기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지금 북핵 미사일을 가지고 이걸 동결로 마무리 짓는 국면에서 요구할 거다라는 지금 짐작들이 그간에는 있었습니다. 한때는 북한이 600억 불, 즉 60조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북한의 돈의 액수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 자신감이 더 생겼다라는 입장이겠지요. 당연히 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사실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무근이라면 정부는 이런 허위 보도를 한 TV조선에 대해서 법적으로 곧바로 제재 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자, TV조선은 바보입니까? 그래도 한국의 정보력이 가장 있는 언론이죠. 최순실과 관련되는 제보를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받고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 언론인데요. 이런 언론이 이 문제를 보도할 때는 한때 북한이 600억 불을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이 80조를 요구했다. 액수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 핵과 미사일이 개발이 완료되어서
우리가 더 불러도 된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겠죠. 정부는 곧바로 TV조선을 고발하여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허위 보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80조라는 부분을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TV조선이 보도를 했는데요. 80조는 800억 불 정도, 그러니까 750억 불 정도의 돈이 되는 건데요. 엄청난 돈인데 북한 주민이 2,500만인데 1인당 32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고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내년에 43조인데 이 2배쯤 되고 한국 전체 예산의 5분의 1쯤 되는 돈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 큰 돈을 북한이 요구할 때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했겠느냐 하는 이 질문도 있었는데요. 자, 북한에 대해서 올해 정부가 800만 불의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어쩐다 하는데 미국의 눈치를 본다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북한이 푼돈을 받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보인 거로 보입니다. 800만 불이라면 90억 정도 되는 돈인데요. 이 90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북한이 그런 돈을 우리한테 주려면 우리는 안 받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800만 달러의 만 배가 결국은 80조입니다. 자, 결국 북한이 한번 이 구멍을 뚫어서 우리하고 대화 좀 하자, 뭐 좀 챙길게 하는 한국을 보고 너네들이 만 배쯤 더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김대중 정부 이래 역대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현물 현금 지원 액수가요 20년간의 대북 지원 총액이 10조고 경수로 건설 사업에 우리가 14억 5천만 달러를 지원을 했고 DJ의 대북 송금이 4에서 5억 불이고 개성공단에 16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80조는 우리가 여태 지원한 돈의 5배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핵 강국이 되었으니까 우리하고 평화적으로 살려면 이 정도는 내놔라는 돈이지요. 우리가 이걸 줄 수 있는 역량은 되지도 않고 줄 수 있다 해도 절대로 이런 돈은 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북한이 아마 한국을 망신시키려고 너네 뭐 해준다 하면서 1대1 대화하자는데 이만한 돈 낼 수 있냐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하고 협상하려면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와라. 보따리가 제법 클 거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인 걸로 보입니다. 자, 북한이 여태까지 핵에 들어간 돈이 2012년까지 65억 달러인데요. 이후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되었을 돈이 더 들어갔을 거라고 보면 한 10조 정도 들어갔는데 10조 들어서 80조를 벌어낸다 한다. 그것도 한국을 상대로 한 부분이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주변 국가한테 떨어내는 것까지 합치면 한 20배, 30배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비밀 접촉을 이런 저런 통로를 통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을 거라는 예측은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이 비밀 접촉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 와중에 임종석 실장이 간 부분도 비밀 접촉하러 간 게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은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임종석 실장을 바라봤을 때는 과거 자신들의 이 정치 노선을 추종하고 남한 정부를 공격하며 더 나아가서 얼마 전까지도 올해 5월 전까지도 북한의 입장에 서서 위임장을 받고 한국의 방송사와 출판사에 가서 돈을 받아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비서단 부하들을 데리고 청와대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북한이 한국 청와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야말로 가소롭지 않겠습니까? 어지간한 정보와 내용은 대부분 파악해서 한국 정부를 손바닥 보듯이 훤히 꿰뚫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한국 정부가 사람을 넣었는데 그 중간에 넣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 주사파들이 북한하고 거래 관계를 이렇게 이 노선 관계를 구축해 가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당연히 있겠지요. 자, 이 정권은 그런 사람들을 찾았을 거라고 봅니다. 주사파로.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북한에 가서 한번 두들겨 봤겠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준비를 좀 많이 해라고 했는데요. 이런 꼴을 당했으면 이제 운전석 앉기도 싫다. 다 포기했다. 너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제재와 압박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 너는 말로 되는 정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될 건데 이 정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물밑에서 숱하게 구멍을 파고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도 구멍을 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죽어야 정신 차릴 겁니다.